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몰라서 못 가는 서울 트레킹 코스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걷기 편하고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곳들인데요. 끝까지 보시고 다음 트레킹 장소로 꼭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남산 자락숲길입니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트레킹 코스가 전면 개통했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6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걸어볼 곳은 중구인이 뽑은 2024년 올해의 정책 1위에 빛나는 곳인데요. 6번 출구에서 나와 무악봉 안내 표지판에서 좌회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5.14km 트레킹 코스가 전면 개통했다고 하니 정말 좋네요. 정겨운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니 무악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무악봉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트레킹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다리도 있네요. 다양한 시설물이 있어서 걷기에 재밌는 공원입니다. 무악봉은 태조가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왕사였던 무악대사가 이 봉우리에 올라 왕궁터와 지형을 살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이어서 건강과 지식 두 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네요. 동네 뒷산이 이렇게 좋은 산책로여서 참 살기 좋은 중구입니다. 이곳에서 남산까지 자락길이 이어져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트레킹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은데요. 특히 이곳은 무장의 데크를 설치해놔서 유모차나 휠체어로도 산책을 나올 수 있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걸으며 휴식하기 참 좋은 공원입니다. 무악봉은 산 봉우리에 학이 날라와서 춤을 추었다는 유래도 전해지는데요. 여러모로 신비한 도심 속 생태공원이네요. 이제 대연산 공원 쪽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맑은 하늘을 보면서 걷는 도심 속 숲길에 힐링이 저절로 되는 느낌이네요. 평평한 데크를 잘 선치해놔서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곳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도 잘 되어 있네요. 무악봉 체육관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산 가는 길이라는 작은 표지판이 눈에 띄네요. 신호등을 건너가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큰 도로를 건너 반대편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정류장을 지나니 녹색 표지판이 나왔네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 작은 표지판을 찾아가면서 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산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조금 걸어가다 보니 대연산 배수지 공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도심 속 한가운데에서 모노레일을 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셨네요. 이 길을 따라 가다 보니 대연산 배수지 공원 모노레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모노레일이 도착해서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멋진 풍경을 구경하면서 내려가니 금방 내려가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중구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파른 언덕을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 더 특별한 트레킹 코스네요. 모노레일 정류장에서 건너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남산 자락숲길 남산 방향을 따라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이번 트레킹 코스는 동네에서 접근이 용이해 중간에서 걸으셔도 좋겠습니다. 금오산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바닥에 녹색 화살표를 잘 보고 가야겠네요.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대로를 건너 올라가겠습니다. 약간의 언덕 구간이 있어서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코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다시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은 체크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지도를 첨부해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늘을 향해 쭉 뻗은 길이 인상적인 구간이네요.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걷다 보니 은봉 근린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맨발로 걷기 좋은 맨발 공원인데요. 봄에 와서 또 걸어봐야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어 가족들과 즐기기에 참 좋은 공원입니다. 데크를 걷다 보니 전망이 뚫린 곳으로 나왔는데요. 높지는 않지만 저 멀리 산까지 보이는 전망입니다. 날씨가 춥긴 하지만 잘 정비된 데크길이 있어 걷기 정말 좋네요. 응봉 친화숲길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간식을 먹어도 좋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눈이 녹아서 오르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숲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남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구 어디에서든 15분 안에 닿는 일상 속 숲을 만들어서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겨울 풍경이 더 좋은 남산 자락 숲길인데요. 스산하지만 고즈넉한 느낌이 모든 걸 다 내주고 이제는 조용히 쉬면서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겨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묘한 설레임이 느껴지는 길인데요. 작은 광장을 지나 천천히 내리막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유명한 응봉 근린공원에서 꽃을 볼 생각을 하니 괜시리 봄이 기다려지는 풍경입니다. 사계절 푸른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니 자연의 조화가 참 신비하고 아름답네요. 솔잎을 보면서 걸으니 겨울에 핀 반가운 꽃송이처럼 느껴집니다. 데크를 따라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를 위해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면서 앉아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잠깐 앉아봤는데요. 엉덩이가 따뜻해서 마치 노천탕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풍경을 뒤로하고 남산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숲을 더 잘 즐길 수 있네요. 트레킹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 담긴 표지판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걷기 전후 스트레칭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산 자락숲길 문을 지나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녹색 안내선이 잘 표시되어 있어 따라가기 좋네요. 중구에 좋은 공원들을 이어 만든 길이어서 그런지 길이 참 좋은데요.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숲길이라서 그런지 더욱 자연스러운 도심 속 숲길입니다. 이곳은 황토길이 이어진 구간인데요. 따뜻해지면 황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작은 오솔길을 걷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겨울 트레킹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코스인데요. 문처럼 생긴 시설물들이 있어 또 다른 세계로 걸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시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서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경인데요. 외국인들 눈에는 정말 신기하다고 하니 우리가 매일 보는 흔한 풍경이 그들에게는 이색적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하루하루 특별한 여행처럼 느끼면서 소중하게 지내야겠습니다. 산 등선을 따라 길이 이어져 있어서 숲속 한가운데를 걷는 기분이 드는데요. 구간마다 다양한 매력이 있어 눈이 즐거운 행복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숲속 쉼터에 앉아 잠시 쉬면서 유자차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겨울에 먹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참으로 달고 맛있네요. 겨울에는 녹색 식물들이 눈에 띄어서 이 계절만의 다양한 식생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뒤편에는 다른 풍경이 있는 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조금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조금만 올라가시면 작은 표지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법 가파른 구간인데요. 남산 자락숲길이라는 큰 간판이 있어 안심이 됩니다. 경사가 급한 오르막이 조금 이어지는데요. 험하지는 않지만 경사와 등산로가 약간 섞여 있으니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방송고등학교 뒤쪽을 돌아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맨발 황토길이 다시 시작되는데요. 맨발 걷기가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니 다음에는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고풍스러운 쉼터가 있어 멋을 자아내는데요. 이제 데크 구간이 새롭게 이어집니다. 데크를 걸으면 흙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들어서 그런지 자연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참 좋아하는데요. 남산 자락숲길은 데크로드가 정말 잘 되어 있어 자주 방문할 것 같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을 보고 있자니 웅장하면서도 마냥 걷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데요. 데크길만으로도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마침 귀여운 노란색 새도 반겨줍니다. 자연 속 미술관 같아 즐거운데요.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구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 더 걸으니 최근에 개통한 3구간 시작점이 나옵니다.
3구간에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2구간 끝에서 돌아가야 했는데요. 바냐트리까지 이어지는 3구간이 개통되어 남산을 좀 더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통한 구간이라서 그런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관목을 약 13,000그루나 심었다고 하니 정말 새로운 숲이 탄생했습니다. 약간의 계단을 오르면 성곽길과도 이어지는데요. 성곽에서 바라보는 도심의 모습도 정말 이색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잠시 풍광을 즐기다가 다시 남산 자락숲길로 복귀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멋집니다. 이제 3구간의 마지막인 바냐트리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산 순환로와 이어지는 녹지 연결로를 조만간 조성한다고 하니 남산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가 곧 탄생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코스는 불암산 둘레길입니다. 4호선 상계역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3번 출구로 나가볼 텐데요. 고가다리를 통과해서 대호프라자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상계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오늘 트레킹을 할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오늘 걸어볼 곳은 불암산 힐링타운인데요. 주차장이 공사 중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저 멀리 불암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트레킹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코스는 멋진 정원과 아름다운 카페, 전망대, 그리고 등산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생태학습관은 아트 갤러리로 변신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순환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나비 정원에 가보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인데요. 가는 길도 데크 산책로로 잘 되어 있어 걷기 좋은 곳입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면 도심 속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중간에 평상도 잘 되어 있어 피크닉 오기도 참 좋겠습니다. 생태 연못을 건너가 볼 텐데요. 연못이 군데군데 얼어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잘 자고 있나 궁금한데요. 나비문을 통과해 정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큰 나비 2마리가 입구에서 반겨줍니다. 이 정도 크기면 타고 날아가도 되겠는데요.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불암산 나비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양한 나비의 모습을 전시해놨는데요. 여름방학 숙제로 나비 표본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제 살아있는 나비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한겨울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니 참 신기합니다. 꿀 빨고 있는 나비가 귀엽네요. 자연처럼 꾸며놓은 온실 속에서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니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귀여운 노랑나비도 반겨주는데요. 사계절 내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아이들과 놀러와도 좋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나비로 만든 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비정원 뒤에 있는 카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암산 남릉을 배경으로 숲속에 있는 그림 같은 카페인데요. 카페 포레스트입니다. 식물 속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은 곳입니다. 소원이 담긴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그림 같은 정원 속에 있어서 과연 서울 속 최고의 전망을 품은 카페인데요. 트레킹 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식물 속에 둘러싸여 먹는 커피 한 잔의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스러운 시계탑이 정말 멋진데요. 철쭉 동산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꽃이 없는 한겨울 철쭉 동산이라서 기대를 안 했는데요. 빛바랜 나뭇가지와 푸른 하늘의 조화가 정말 그림입니다. 갈색으로 변신한 철쭉이 낭만을 더하는데요.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멋을 풍기는 풍광입니다. 멀리 병풍처럼 보이는 불암산과 철쭉동산의 풍경이 참 조화롭습니다. 동산을 가로지르는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놔서 가까이 즐길 수 있어 좋은데요. 겨울의 철쭉동산은 마치 순천만이 생각나는 풍경인데요. 가까운 곳에 이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정말 좋습니다. 하얗게 핀 서리를 보니 겨울임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나무 사이에 흰 서리길이 더욱 이색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철쭉동산 전망대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전망 데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한 풍경인데요. 앞에는 철쭉동산과 무장의 길, 나무숲, 그리고 뒤쪽에 불암산까지 레이어드된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10만주의 철쭉이 활짝 핀 봄에 와도 정말 멋있겠는데요. 순환 산책로는 경사가 8% 이하여서 남녀노소 누구나 숲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산책로를 걸어보겠습니다. 불암산 전망대 방향으로 가볼 텐데요. 나무 데크와 낙엽이 참 잘 어울리는 길입니다. 깊은 숲을 따라서 나무 데크가 펼쳐져 있어 숲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 중간중간 쉼터와 평상이 잘 되어 있네요. 전망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데크길이 지그재그 산을 둘러 올라가는 길이어서 숲을 즐기면서 올라가기 좋은데요. 천천히 사색하며 걷기에 참 좋은 길이네요. 경사가 꽤 높은 산임에도 이렇게 완만하게 설치해놔서 그야말로 산책하면서 운동하기 좋은 시설입니다. 나무가 울리는 통통 소리에 마음이 참 경쾌해집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다 보니 벌써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불암산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치 구름으로 올라가는 제깍콩나물이 생각나는 형상인데요. 저는 구불구불한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좁고 경사가 높아서 하늘 위로 걷는 느낌인데요. 주변 풍경을 구경하면서 오르니 벌써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선물해 주는데요. 서울의 명산과 노원 구석구석까지 조망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특히 불암산의 웅장함에 압도되는 풍광을 자랑합니다. 전망대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경치를 조망할 수 있어 더 좋은데요. 나비의 날갯짓을 형상화한 전망대의 모습이 잊었던 동심을 자극합니다. 구불구불 나 있는 계단을 내려오니 숲속의 놀이터에 온 느낌인데요. 숲속 문화예술 놀이터를 주제로 설계한 구조물이라고 하니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불암산 등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둘레길이 지나가는 길인데요. 저는 오늘 불암산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이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제법 가파른 산행길과 암벽 구간이 있어서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입 부분부터 기암괴석과 돌계단길이 곳곳에 보입니다. 불암산은 509.7m로 산 정상부에 있는 큰 바위가 마치 부처님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거대한 암석과 절벽, 울창한 수목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두 개의 큰 돌탑 사이로 전망이 펼쳐지는데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멋집니다. 불암산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져 오는데요. 불암산은 원래 금강산에 있던 산이었는데 조선 왕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는데 남산이 없어서 결정을 못 내린다는 소문에 불암산 자신이 남산이 되고 싶어 금강산에서 한양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남산이 자리 잡고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요. 실제로도 서울을 등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재미를 더합니다. 금강산에 있을 것 같이 산이 정말 웅장하고 멋진데요. 특히 화강암이 군데군데 많아서 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등산길이 절벽과 같이 있어서 아찔한데요. 조심히 올라가야겠습니다. 이 코스는 불암산 제2 등산로입니다. 정상까지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요. 2.5km여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큰 무리 없는 코스입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천천히 올라오니 벌써 1km 올라왔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경사 없이 무난하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경사가 가파라지는데요. 암벽을 오르는 길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절벽을 오르는 클라이밍을 연습하고 있네요. 루프를 잡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암벽길이니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제2 등산로에는 루프길이 많이 나와서 등산화는 필수로 신고 오셔야겠습니다. 암석이 많은 만큼 중간중간 보이는 뷰가 정말 좋은데요. 높지 않은 산이지만 주변 일대가 잘 보이는 산입니다. 화강암 사이로 등산하는 기분이 제법 좋은데요. 위험한 구간은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암벽을 올라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뷰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르는 맛이 있습니다. 아직 정상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구경할 수 있어 좋은데요. 경치를 뒤로하고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법 경사가 있어서 조금씩 힘이 드는데요. 겨울숲 한가운데를 걷는 느낌이 또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1km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면 불암산성에 도착을 합니다. 현재 불암산성은 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신라시대에 축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 깊은 산성입니다. 지금부터는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인데요. 내리막길이 있어서 잠시나마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한겨울에 등산도 운치 있는데요. 여름에 풍성함은 없지만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또한 매력이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암벽 등반이 시작됩니다. 넓게 펼쳐진 암석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경사가 가파르진 않아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암석 사이에 소나무들이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거북바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 팔과 다리의 형상까지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계단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화강암이 더욱 멋지게 느껴지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펼쳐지는 풍경에 힘든진 모르고 올라왔는데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풍경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는 산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과 노원 도심의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제 불암산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마치 천국의 계단 같은데요. 암벽과 절벽 사이에 푸른 하늘을 구경하는 재미로 힘이 절로 나는 코스입니다. 이제 보이는 코너만 돌아가면 정상인데요.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던 길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508m 정상석이 빛이 납니다. 부처를 닮은 바위와 태극기가 웅장한데요. 정상에서 보니 북한산 자락과 수락산이 멋지게 펼쳐집니다. 이쪽에서 보니 수락산이 더 잘 보이는데요. 태릉 선수촌에서 필수훈련 코스로 불암산에 오른다고 하니 과연 기운이 남다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산을 뛰어오른다고 하니 정말 체력이 대단한데요. 정상을 실컷 만끽하고 이제 하산해 보겠습니다. 계단 경사가 제법 가파라서 내려가면서 보이는 풍경도 참 좋은데요. 하산 코스는 불암산 제5등산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총 1.6km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입니다. 올라올 때 볼 수 없었던 경치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도심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려가니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무릎에 더욱 무리가 간다고 하니 조심해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5등산로는 고도가 평탄하게 쭉 이어져 있어서 내려가기 편한데요. 이쪽 데크를 따라 내려가셔야 5등산로입니다. 상계역까지 1.9km인데요. 계단이 잘 조성되어 있어 내려가기 안전한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빙판도 있으니 주의해서 내려가야겠네요. 올라온 이 등산로에 비해 경사가 완만해서 내려가기 편한데요. 능선을 깎아 만든 오솔길을 따라 걷는 기분이 참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바위와 나무의 조화가 아름다운 길인데요. 이제 산길을 다 내려와서 아스팔트 길이 나왔습니다. 상계역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쪽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정자도 자리하고 있네요. 산길을 벗어나 아스팔트를 걷고 있자니 이제 다 내려온 기분이 드는데요. 이 길은 서울 둘레길과도 이어집니다. 이제 정말 동래길로 내려왔는데요. 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건넌목을 건너면 당연천이 나오는데요. 철길 바로 밑에 당연천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당연 빗길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트레킹을 마무리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인데요. 이제 상계역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상계역 1번 출구에 도착을 하는데요. 이제 지하철을 타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스는 종로 둘레길입니다. 서울 둘레길이 인기가 많은데요. 이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종로 둘레길이 새로 개통해서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이곳은 사직단 어린이 도서관 정류장입니다. 사직단 담벼락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종로를 다채롭게 경험하는 순환형 둘레길, 종로 둘레길이 생겨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른 시간이라 아직 오픈 시간 전이네요. 종로 둘레길은 총 15.8km로 오늘 걸어볼 코스는 제1코스입니다. 사직단, 초소책방, 가온다리, 청운공원, 윤동주문학관, 창의문으로 이어지는 4km를 걸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볼 곳은 황학정입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국궁 활터인데요. 국궁 전시장 방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시설도 있네요. 국궁 활터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 볼 텐데요. 화학정 정자에서 활을 쏘면 정말 궁사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코스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종로둘레길 안내판이 나왔는데요. 이제부터 안내판을 따라 걸어가면 되겠네요.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인왕산의 가을향이 물씬 풍기는 자연환경입니다. 종로둘레길에 전체 지도가 나옵니다. 둘레길 스탬프가 있어서 인증하는 재미도 있겠네요. 저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도장 디자인이 참 귀여운데요. 입구에 새로 지어진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로둘레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수성동 계곡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새롭게 정비된 길이어서 걷기 참 좋습니다.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헤맬 걱정이 없겠네요. 택견 수련터에 도착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힘이 느껴지는 무술이어서 자연과 참 어울리는 곳입니다. 산 자락이 이어진 길이어서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 어렵지 않은데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부담 없이 걷기에 참 좋습니다. 단풍과 낙엽, 선선한 날씨, 정말 하루하루가 아쉬운 가을날입니다. 중간중간 운동시설과 정자가 있어서 쉬엄쉬엄 갈 수 있는 둘레길이네요. 수석동 계곡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간이 화장실도 있네요. 길이 정말 아기자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몰고 온 까치네요. 다양한 풍광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데요. 바위 옆을 지나가는 길도 참 매력적인 길입니다. 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풍경인데요. 여기에 간이 전망 바위도 있습니다. 사색하면서 천천히 걷는 기분이 온몸이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바위와 공생하는 나무의 모습에 좀 더 유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운동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쉼터도 잘 조성되어 있어 물 한 잔 먹으면서 쉬기 좋네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청운공원 방향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쉼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쉼터는 예전에 약수터가 있던 곳인가 봅니다. 겸재 정선에 인왕제색도의 배경이 될 정도로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산수화의 대가가 배경으로 삼았던 수성동 계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맑고 경쾌한 물소리가 인상적이라고 해서 수성동 계곡으로 불리는데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될 만한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시와 그림이 절로 그려질 것 같은 자연 풍광인데요. 건너편 정자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시인과 화가가 좋아할 만한 곳이네요. 저 멀리 인왕산 백색의 화강암이 보입니다.
다시 둘레길로 돌아와 걸어보겠습니다. 다리의 모습도 자연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데요. 이제 표지판에 청운공원 방향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잘 정비된 길을 걸으니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인데요. 작은 전망대에서 인왕산의 풍경을 구경하고 청운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모습이 한 장의 작품 같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좋습니다. 계곡의 바위가 정말 멋진데요. 계곡을 올라가 이제 초소책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초소책방은 차로도 많이 오시는데요. 이렇게 숲을 구경하고 가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오늘 코스의 최고의 전망, 무무대 전망대에 가보겠습니다. 한눈에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경복궁, 청와대, 남산타워 등 서울의 도심 주요 랜드마크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서울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야경 명소로도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 이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초소책방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멋진 건물입니다. 북카페답게 책도 많이 구비되어 있네요. 자연을 벗삼아 커피 한잔 하는 여유가 너무 좋습니다.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가운다리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쪽 길로도 초소책방을 올라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리막길이 자연을 즐기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표지판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바위산답게 정말 웅장합니다. 이제 가운다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곡 가운데를 이어주는 출렁다리인데요. 중간을 순환 그린 가온으로 표현한 다리입니다.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트레킹 코스인데요.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골짜기입니다. 위험하지 않게 안전에 신경 쓴 길이네요. 산책하듯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곳인데 깊은 숲속을 걷는 느낌을 받는 곳이어서 더욱 좋은데요. 지하철역에서도 10분 거리에 이런 곳이 있어서 참 걷기 좋은 우리나라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시인 윤동주 문학관으로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인왕산은 윤동주 시인이 살아생전 아침마다 산책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시들이 이런 자연에서 나왔군요. 가을을 좋아했던 윤동주 시인의 계절입니다. 한 폭의 그림입니다. 가는 길에 멋진 조형물도 있네요. 담벼락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윤동주 문학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역사와 시가 담긴 공간입니다. 정말 멋진 건물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문학관 옆쪽으로 시인의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언덕으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잠시 오르면 바로 도착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걸었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르니 느낌이 색다른데요. 남산이 보이는 뷰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경으로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 길은 서울 성곽길로도 이어지는데요. 성을 옆에 끼고 걷는 풍경도 참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둘레길의 마지막인 창의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번째 코스는 서울대공원 둘레길입니다. 4호선을 타고 대공원역에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곳은 1984년 청경원이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서울대공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입구에 빵집과 편의점이 있어서 간식 챙겨가기 좋겠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서 오늘의 트레킹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대공원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늘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넓은 길을 따라 가시면 되는데요. 조경이 잘 되어 있고 벤치도 많아서 휴식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나무 사이에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산책 오시는 분이 많네요. 이곳에서 스카이 리프트를 타고 입구까지 가셔도 좋겠네요. 우산의 그림자가 만든 그림이 바닥에 수놓아 귀엽습니다. 이제부터 서울대공원 둘레길이 시작됩니다. 표지판을 지나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코스는 7km 산림욕장 길입니다. 쉬는 시간 포함 3시간 정도 소요됐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하실 분들은 대공원역 2번 출구에서 매표소를 지나 호수 둘레길을 걸쳐 호주관 앞에 있는 산림욕장 입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공원 숲속 저수지를 들렸다 오는 코스를 선택해서 잠시 동물원 둘레길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소나무 숲을 지나 마무리하는 코스를 선택했는데요. 총 3가지 코스가 있어서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셔서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자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6개의 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미술관 주차장인데요. 미술관 주차장은 협소하니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주차 요금은 1일 10,000원인데요. 카카오 앱 모바일 정산을 이용하시면 4,000원 할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구부터 큰 나무들이 반겨주네요.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시크릿 코스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시크릿 코스의 시작입니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숲속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요. 호숫가 둘레길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오솔길인데요. 동네 주민분들이 마실러 오셔서 차 한잔하고 계시네요. 센트럴파크 느낌이 드는 도심 속 공원입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면 힐링이 따로 없겠네요. 호숫가를 따라 걷는 오솔길이 정말 그림 같은데요. 단풍과 어우러진 호수의 색채가 정말 다채롭습니다. 저 멀리 리프트도 지나가네요. 보이는 풍경이 마치 동화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길을 따라 걷다가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둘레길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입구부터 장관이 펼쳐집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산림욕장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단풍이 물든 길을 따라 걸어가시면 마지막 화장실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부터 산림욕장이 시작되는데요. 계단을 오르며 시작합니다. 가을이 물들인 단풍을 구경하면서 올라가니 힘들지 않은데요. 계절이 변하면서 변해가는 숲의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선녀못이 있는 숲 방향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트레킹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욕장답게 우거진 산림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와, 불타는 것 같이 정말 아름다운 단풍인데요. 황홀한 빛으로 물든 단풍을 보고 있자니 가을에 물드는 느낌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선녀못에 도착합니다. 서울대 공원이 조성되기 전 이곳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 동네 안악들이 오전에는 빨래를, 밤에는 목욕을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산림욕장이 되면서 쉼터로 변신했다고 하네요. 조금 더 걷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아카시 나무 숲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관람데크가 있어서 숲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못과 우러진 조경들이 마치 미술관에 있는 미술작품을 구경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아카시 나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고 대표적인 보양인 황기보다 더 나은 보약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숲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아카시 나무를 뒤로 하고 자연과 함께 숲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숲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계단을 오르니 이렇게 넓은 쉼터가 있네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과 주황색 그리고 낙엽색이 어우러져 계절의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오솔길이네요. 방문하신다면 오색찬란하게 물든 단풍을 즐길 수 있겠네요. 안전하게 잘 관리된 길이어서 트레킹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산속에 사는 작은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간도 있네요. 자연보호에 진심인 산림욕장입니다.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은 모두 자연림으로 조성된 숲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와, 이쪽은 정말 노란색입니다. 숲이 점점 울긋불긋 물들고 있는데요.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어 초보자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도 산에 있는 코스이니 등산화나 장비를 잘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산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양하고 색다른 풍경이 많아서 걷는 내내 즐겁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단풍 구경하기 좋은 곳이 있어서 참 좋네요. 벌써 낙엽이 떨어진 곳이 있네요. 이곳을 돌아가면 얼음골에 도착합니다. 이 계곡은 온 6월에도 얼음이 얼었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정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전망대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골짜기 사이를 걷는 코스여서 다리가 많은데요. 다양한 다리를 걷는 재미도 있습니다. 벌써 전망대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우와!
동물원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단풍과 사육장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환상적인 뷰를 자랑하는데요. 아쉽지만 최고의 전망을 뒤로하고 다음 코스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가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생각하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시와 함께하는 숲인데요.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낙화도 있네요. 자연과 우리 인생에는 모두 때가 있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숲입니다. 산림욕장 길을 조금 벗어나 숲속 저수지를 보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수지 샛길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이쪽에서 왼쪽 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호수가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원앙이 숲입니다. 원앙은 도토리를 좋아해서 가을이 되면 이 숲으로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도토리를 다 주워 가시면 새들이 이제 이곳으로 못 온다고 하니 동물들을 위해 양보해 줘야겠습니다. 호수로 내려가는 길이 목장길 느낌이어서 더 설레는데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호수가 반짝입니다. 아담한 호수가 드디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늘과 산이 드러워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저수지는 동물원에서 필요한 용수와 홍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여행객은 멋진 풍경을 덤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호숫길을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산의 모습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네요.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숲속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동물원 둘레길로 내려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되는데요. 내려오니 화장실이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산림욕장 길로 다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7분 정도만 올라가면 다시 트레킹 코스에 복귀할 수 있는데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김의 숲 방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름이 아쉬워 아직 울고 있는 매미를 만났습니다. 산림욕장 길에는 틈틈이 쉼터가 많아서 쉬면서 천천히 걸을 수 있는데요. 소량기 가득한 소나무 숲으로 사계절 푸른 소나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네요. 이제 북문 입근을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끝으로 산림욕장 트레킹 코스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리프트가 지나가네요. 앉아서 편안하게 풍경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리프트를 타고 구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세상을 뒤로하고 북문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안산 자락길입니다. 독립문역에서 하차해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1987년 11월에 폐쇄될 때까지 80년 동안 독립운동가들의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왼쪽으로 독립문 공원 버스 정류장을 지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공간입니다. 19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었다고 하네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안산 자락길 표지판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도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언덕길을 조금 더 올라가면 한성과학고등학교 표지판을 지납니다. 언덕이 제법 가파라서 트레킹 시작 전에 워밍업 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제 약 700m 정도만 올라가면 안산 자락길에 도착하는데요. 드디어 안산 자락길 초입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서대문구 안산은 지대가 높은 편이라서 처음에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자연 속 데크길을 따라 평화로운 숲속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오늘 둘러볼 코스는 안산 자락길에서 황토길, 봉수대, 홍제폭포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약 3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안산 자락길은 7km의 길이에 전국 최초 순환형 무장애 자락길로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쉽게 산책할 수 있는 숲길인데요.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숲길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데크길 끝에는 안산 황토길이 이어지는데요. 황토길을 따라 안산 자락길 능은정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산 자락길에는 황토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맨발로 걷기에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황토길 관리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꼼꼼히 관리하니 안심이 됩니다. 곳곳에 발을 닦을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황토길을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빗물을 위한 수로 정비도 잘 되어 있네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황토길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 표시를 표시해주는 표지판도 곳곳에 있어서 좋네요. 안산 자락길에는 곳곳에 화장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능은정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데크길이 군데군데 오르막길이 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에는 쉴 수 있는 쉼터와 의자들이 많이 놓여 있네요. 산책하기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데크의 하부를 보니 어떻게 데크길을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걷는 중간중간에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네요. 완만한 경사길이라 휠체어나 유모차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길이 있다니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숲을 즐기기 위해 꼭 멀리 가야 한다는 편견이 사라지는 길이었는데요. 저처럼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와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좋네요. 능암정으로 가는 길에는 약간의 계단길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멋진 뷰를 포기할 수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도 예쁘게 피어있네요. 데크길과는 달리 조금 좁은 숲길을 지나는 코스인데요. 가는 길 중간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수종이 섞여 있어서 마치 정글에 들어온 기분이 듭니다. 정말 신비롭네요. 오솔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되는데요. 자연 속 한가운데 들어와서 걷는 기분이 듭니다. 데크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길이죠.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에 다다르는데요. 드디어 안산에서 바라본 서울 뷰가 탁 트인 곳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인데요. 차들도 바삐 움직이고 저 멀리 청와대도 보입니다. 풍경을 구경하고 계단을 내려와서 안산 자락길 능안전 방향으로 걸어보겠습니다. 표지판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데크길과 오솔길 둘 다 결국에는 만나니 어느 곳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편한 데크길로 걸어보겠습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데크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자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드디어 능안정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앉아서 쉬고 계시네요. 이렇게 정자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주네요. 물 한 잔 먹을 겸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 봅니다. 운동기구도 있네요. 서울 한복판에 이 정도의 숲길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가까운 곳에 이런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힐링이 절로 됩니다. 저 멀리 정상이 보이네요. 이젠 안산 자락길 숲속무대 방향으로 향해 봅니다. 이곳도 결국에는 만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정상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가파른 구간이어서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신으신 분들만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상까지는 400m 정도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서부터는 돌길이 이어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바위길에는 특히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등산화를 추천받아서 신어봤는데 발목도 잘 잡아주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등산을 어떤 걸 고를지 고민되신다면 하단에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장 주의하셔야 할 구간인데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가파른 바위길이어서 조심히 등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바위를 돌아 올라가는 길인데요. 데크길과 오솔길 그리고 돌산이라니 정말 특별한 트레킹 코스네요. 두 번째 조망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남산타워와 육산빌딩도 보입니다. 높지 않은 산인데도 서울이 다 보이네요. 이제부턴 계단길이 이어지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곳은 오래전 옛날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언덕인데요. 가는 길에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자세히 보니 이곳에 사는 산 고양이였습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산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 기특하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오늘의 뷰 맛집 봉수대가 나옵니다. 이곳은 해발 295m의 안산 정상
봉수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서울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인왕산 성곽길도 보이네요. 오늘은 유독 하늘이 맑아서 인왕산이 더욱 그림같이 보입니다.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도 멋집니다. 이제 정말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나 봅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높아졌네요. 봉수대를 내려와서 올라갔던 길을 다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연흥약수터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데크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연흥약수터에 먼저 도착하는데요. 아쉽게도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마시지는 못하네요. 물을 적셔 세수를 하고 다시 내려가 봅니다. 이번에는 숲속 무대 방향으로 걸어볼 텐데요. 콘크리트로 된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길은 마치 정원을 걷는 기분이네요. 데크길을 조금 더 내려가면 메타세콰이어가 반겨주는데요. 하늘로 반듯하게 뻗은 모습이 시원시원합니다. 나무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숲속 무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메타세콰이어가 둘러싸고 있는 광장 형태인데요. 벤치가 잘 되어 있고 평상도 있어서 산림욕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빼곡히 자라고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보니 절로 힐링이 됩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데요. 공룡과 함께 살았다고 하니 정말 오래된 나무입니다. 안산 자락길에는 구간별로 아카시아 숲, 가문비 나무숲, 메타세콰이어와 같은 다양한 숲길이 존재하는데요. 이번에는 잣나무 숲길을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데크길을 한참 걷다 보면 마지막쯤에 이렇게 샛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길로 가시면 잣나무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자니 숲속 한가운데 들어온 느낌입니다. 다시 연흥약수터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방향이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산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메타세콰이어 숲을 가볼 건데요. 따로 안내판이 없어서 조금 헷갈립니다. 드디어 메타세콰이어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서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넓고 큰 메타세콰이어 숲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를 둘러봐도 나무가 한가득 있어서 마치 주라기 공원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멀리서 봐도 정말 빼곡하게 자라고 있네요. 하늘 높이 곱게 뻗은 나무를 이불 삼아 한숨 자고 싶습니다. 이제 계단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되는데요. 연흥약수터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아래쪽 데크길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숲속 트레킹은 끝나갑니다. 그러나 놓치면 안 되는 명소가 한 군데 더 남아있어서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스팔트 길을 건너 오른쪽 인도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인도를 따라 내려가시면 서대문 청소년센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길을 따라가면 서대문 구청을 지나게 됩니다. 이 횡단보도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자락길 끝에서 10분 정도 거리로 그리 멀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오른쪽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제 서대문 이음길로 이어지는군요. 다리 밑으로 새로 생긴 관람 데크를 따라 걸어가시면 됩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하천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시면 오늘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바로 서대문 홍제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높이 25m, 폭 60m의 규모의 인공 폭포인데요. 가는 길에 이렇게 물레방아도 있네요. 도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광경이라 정말 이채롭습니다. 이렇게 서울 속 숨은 트레킹 명소 5곳을 소개해봤는데요. 혹시 가보신 곳이 있거나
꼭 가보고 싶으신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를 계속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